자, 안녕하세요. 자, 기온과 날씨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4번 날씨의 변화. 자, 날씨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언결량이다 뭐다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이유가 공기 중에 있는 이 수증기가,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이 수증기가 날씨를 나타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에 기단이 나옵니다. 기단이 뭐냐? 기단은 아주 큰 공기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덩어리. 자, 어떤 공기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기는 그 지역의 습성을 담겠죠. 만약에 공기가 육지 위에 오랫동안 있으면 막 공기가 굉장히 건조할 거예요. 근데 바다 위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그 공기는 습기가 많겠죠. 수증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육지 위에 있으면 건조하고, 그리고 바다 위에 있으면 어때요? 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도별로 볼 수도 있어요. 위도가 또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라. 자, 적도 지방이 위도 0도죠. 올라갈수록, 북극으로 올라갈수록, 북극이 위도 90도입니다. 그러니까 위도가 위로 갈수록 춥죠, 날씨가. 그래서 위도가 높은 곳에 있으면 춥고 한랭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춥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따뜻하다, 온난이라고 하고, 또는 덥다 그러면 고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덩어리 기단에는 반드시 온도와 습도, 이 두 가지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공기덩어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시베리아에 있다고 해서 시베리아 기단이라 그러죠.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여기가 오호츠크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오호츠크해 기단,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기는 양쯔강 유역이라고 해서 양쯔강 기단, 그리고 태평양 위에라고 해서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는 기단들은 이러한 기단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단들 중에서 위에 있는 거는 굉장히 시원하겠죠. 한랭합니다.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과 시베리아 기단은 둘 다 특징이 위도가 높게 있기 때문에 한랭하다. 그리고 양쯔강 기단은 따뜻하니까 온난, 더 더우니까 얘는 고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온도를 표시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에 있는 얘들 둘이는 어때요? 건조하겠죠. 한랭 건조, 온난 건조. 바다 쪽에 있는 애들은 습하겠죠. 다습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결국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4개의 기단의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 오호츠크해 기단은 한랭 다습,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한 기후입니다. 그럼 주로 다습한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주로 우리에게 비를 많이 안겨다 주겠죠. 간혹 가다가 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그죠? 얼마 전에도 그렇게 해서 비가 좀 왔었고요. 지금도 오늘도 비가 오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나면서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단의 특성들을 알아보았는데, 이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오호츠크해 기단은 여름은 여름인데 초여름, 여름 초반전, 얘는 한여름. 그러니까 여름 날씨를 좌우하는 것은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양쯔강 기단은 봄과 그리고 가을 날씨를 나타냅니다.
자, 계절별로 아시겠죠? 주로 양적한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렇죠. 우리는 위도상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날씨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훨씬 많이 줍니다. 왜? 겨울, 봄, 가을 다 합하면 뭐 4분의 3 정도 되잖아요. 여름은 둘이 합해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실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징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밑에 전선과 날씨 파트, 그 다음에 온대성 저기압 형태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날씨 파트가 되게 어렵진 않지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이라는 표현이 있고 전선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면은 면입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만난 면과 면이 만나겠죠. 이 면.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에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쪽에는 찬 공기가 있고 한쪽에는 더운 공기가 있으니까 어떤 면이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면 대 면으로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찬 공기와 위로 올라가는 더운 공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면이 만나죠. 이 면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선면하고 밑에 지표면하고 만나는 요 선 있죠, 선. 그러면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되거든요. 이 선을 뭐라 그래요?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이라는 것은 이 전선면하고 이 바닥의 지표면하고 닿이는 하나의 선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선면과 전선의 특징을 보았고요. 전선의 종류도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리고 폐색전선, 그리고 장마전선. 장마전선은 다른 말로 정체전선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온대성 저기압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용들을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살짝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 전선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공기 덩어리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차가운 공기고 한쪽에는 따뜻한 공기죠. 그러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성격의 공기 덩어리가 만났을 때 이를 전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북한도 서로 다른 사상이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선을 뭐라 그래요? 휴전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죠? 쉬고는 있지만 서로 다른 사상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이라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처럼 공기덩어리도 서로 다른 성격의 공기덩어리가 만났을 때 이름을 전선이라고 붙입니다. 자, 그러면 한랭전선 보겠습니다. 자, 한랭전선은요, 한랭이니까 차가운 게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먼저 파고 들어갑니다. 원래는 수직으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는데 찬 공기가 먼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더운 공기는 어쩔 수 없이 가벼우니까 위로 튕겨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 지점이 선이죠. 이게 선이잖아요. 그죠? 요 지점, 요게 선입니다. 여기 전선인데 찬 공기가 먼저 밀었다고 해서 한랭 전선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한랭 전선의 특징은 차갑다는 표현으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쪽 방향이니까 찬 공기 이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방향으로 이 뾰족함을 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 공기가 파고 들어가고 야가 솟구쳐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수직으로 발달한 형태의 전선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한랭전선의 특징은 이 전선면이 좀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요. 수직으로. 좀 그죠? 완만하지 않고 급한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기울기로 수직으로 발달하면 구름이 무슨 구름이라 그랬어요? 저군형 구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전선 뒤쪽으로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래서 소나기는 내리고 나면 뒤에 찬 공기가 따라붙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져요. 그래서 황순원의 소나기 소설에서도 소녀와 소년이 비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녀가 죽죠. 물론 비 맞아가 죽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있던 병이 도져서 그렇죠. 소녀가 죽게 되죠.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찬 공기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전선의 속도도 어떻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통과 후에는 찬 공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온난전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온난전선은 누가 더운 공기가 먼저 밀었습니다. 근데 더운 공기는 가벼우니까 밀더라도 아래쪽으로 파고들 수가 없어요. 위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앞에 있던 찬 공기가 눌리면서 앞으로 밀리겠죠? 그러다 보면 이 경계선이 완만해집니다. 급하지가 않고. 얘는 급한 데 비해서 얘는 위에서 눌리다 보니까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가 만들어지고 구름도 이렇게 옆으로 퍼들어지는 형태인 청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선 앞쪽에 비가 오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에 구름이 얇으니까 뭐 소나기는 안 오겠죠. 보슬비, 가랑비, 이슬비, 촉촉비, 하여튼 비가 약하게 꾸준하게 내리는 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얘는 어때요? 통과하고 나면 뒤에 더운 공기가 따라오니까 비 온 다음에 왜 날씨가 좀 후덕지근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온난전선이 통과했을 때 비가 뭐 샥 오는 게 아니고 뭐 추적추적 비가 오더니 내리고 나서 또 후덕지근한 날씨를 나타내는 경우를 온난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난전선은 표시를 그렇죠. 더운 공기가 밀었으니까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온난전선입니다.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어쨌든 공기가 치고 올라가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 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앞에 단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뒷페이지 84페이지 온대성 저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성 저기압 쪽만 설명이 잘 되면요. 오늘 뭐 거의 이쪽 단어는 다 끝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아직 칠판 지우개 없어서 네, 휴지로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휴지로 닦았는데 그죠? 나중에 보면 제 손이 새까매요. 그죠? 자, 오, 잘 닦이죠? 느낌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칠판 느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고기압과 저기압 그림은 아까 했었고요. 그 다음 온대성 저기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성 저기압은 온대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라고 해서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L은 LOW, low, 저기압이죠. 아까 고기압은 H로 표시하기로 했고 저기압은 L, 대문자 L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대성 저기압인데 이 온대성 저기압은 어떤 생성 과정이 있냐면 이게 우리나라예요.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저기압이 온대성 저기압이고 아래쪽에서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태풍을 열대성 저기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열대성 저기압과 그리고 온대성 저기압은 생성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자, 온대성 저기압은 중국 대륙 쪽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아래쪽에서 더운 공기 올라가겠죠. 그죠? 더운 공기가 치고 올라가면서 만납니다. 그럼 옆에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럼 만나면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밀어붙이고 더운 공기는 위로 밀어붙이니까 서로 반대쪽으로 엇갈리죠. 힘이 비슷비슷하니까 멀리 못 가고 제자리에서 밀당하겠죠. 정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밀다 보니까. 이를 우리는 정체 전선 또는 장마 전선. 왜냐하면 두 개가 부딪히면서 한쪽이 당연히 더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름을 생성을 많이 하게 되고
비가 계속해서 옵니다. 그렇죠? 이 전선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면 이제 온대성 저기압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바로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그 초여름 날씨였던 그 오츠크의 기단과 한여름 날씨인 북태평양 기단이 항상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만나서 장마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항상 장마는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이에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누가 만났다고요? 오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가 또 이렇게 흘러가겠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게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겠죠. 그런데 위도상으로 봤을 때 편서풍이 부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해졌을 때 편서풍이 얘를 툭 치면 이 정도 왔을 때 이렇게 툭 꺾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양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양쪽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더운 공기는 중앙을 차지하면서 밀고 올라옵니다. 편서풍이니까 이렇게 밀어붙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지점. 자, 전체적으로 편서풍이니까요. 요 라인에서는 뒤에 있는 찬 공기가 앞쪽을 밀겠죠. 파고들겠죠. 찬 공기가 파고드니까 얘는 한랭 전선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정체 전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랭과 또 온난 전선으로 바뀌겠죠. 얘는 편서풍 타면 더운 공기가 앞쪽을 밀어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운 공기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온난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또 흘러가게 되면 한랭전선은 속도가 빠르고 얘는 느리다 보면 겹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두 개가 자동적으로 겹쳐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온난이 앞쪽에서 도망가고 있었는데요. 한랭이 따라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따라붙어서 같은 방향이 됐잖아요. 그죠? 이 경우로 우리는 회색 전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선 다 나왔죠. 전선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정체전선이라고 그러고요. 이 정체전선이 약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한랭과 온난으로 바뀌고 이게 또다시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 회색 전선이 되고 그리고 조용하게 사라지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대성 저기압은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보면요. 한랭전선은 뒤쪽에 좁은 지역에 비가 오고 온난전선은 앞쪽에 넓은 지역에 비가 오죠.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해서 모든 곳에 비가 오는 게 아니고요. 비가 오는 지역은 이렇게 한랭전선 뒤쪽과 온난전선 앞쪽에 비가 내립니다. 여기는 나머지는 맑은 날씨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이 지금 현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온대성 저기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죠? 다가올 때 날씨와 기온과 그리고 풍향의 변화에 대해서 요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학생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압이에요. 온대성 저기압인데 중심부가 저기압인데 뒤에는 한랭전선이 만들어지고 앞쪽은 온난전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공기는 중간에 여기 더운 공기죠. 양쪽으로 무슨 공기라고 그랬습니까? 차가운 공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변화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기온 변화가 있고 기압 변화가 있고 풍향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전선 지나갈 때 한랭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저기압이에요. 그럼 기온부터 온난전선, 자, 여기서 이렇게 밀고 오니까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있으면 자동 이날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야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가는 효과가 있죠. 자, 그러면 기온은 찬 공기에서 더운 공기로 가니까 기온은 상승하죠.
그랬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내려갑니다. 그렇죠? 기압은 중간으로 들어갈수록 무슨 기압이라 그랬어요? 저기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압은 떨어졌다가 멀어지면 기압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온과 기압은 반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풍량을 보겠습니다.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까요. 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바람이 불고, 여기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 앞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그럼 얘는 남동풍이죠. 그리고 얘는 남서풍입니다. 그리고 얘는 북서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풍량은 온난전선을 지나가기 전에는 남동풍이었는데 지나면서 남서풍으로 바뀌죠. 한랭은 어때요? 남서풍이 뭐로 바뀌어요? 북서풍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결국 바람은 남동풍이 남서풍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북서풍으로 바뀐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온대성 저기압입니다. 우리나라가 온대지방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 형태는 이런 형태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이 풍량의 변화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뭐 온대성 저기압이 어디쯤 다가오는지 짐작이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뭐 요즘 그렇게 합니까 어디 그죠? 왜? 인공위성에서 촬영해 보면 구름 어디 간지 다 보이는 판에 그죠? 옛날처럼 이렇게 뭐 풍량 체크하고 기압 체크하고 해갖고 지금 뭐 하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측하던 거는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계절별 일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름철과 겨울철 두 개만 잘 알면 됩니다. 자, 여름철은 남고 북저형입니다. 남고 북저형 여름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있으면 남쪽에 북태평양 기단이 있잖아요. 그죠? 남쪽에 고기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은 서고 동저형입니다. 서고 동저형. 겨울 되면 시베리아 기단인데 이 고기압권이 이렇게 시베리아 쪽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죠. 서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고 동저형. 그래서 요거는 꼭들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죠? 남고 북저형, 서고 동저형 이런 형태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85쪽의 하단부에 보게 되면요. 고기압과 저기압. 고기압은 하강 기류니까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방향. 저기압은 상승 기류니까 바람이 반시계 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외우셔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날씨까지 모든 파트들을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책 전체가 그죠 운동 파트부터 출발했으니까 책 전체가 녹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반복해서 계속 들어주시면 과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